이틀의 바이블 154페이지 삼각함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기 전에 첫 단원 시작이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사인 법칙에서는 중요한 게 이 반지름이 나왔을 때, 특히나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을 때 요 사인 A분의 A는 2R이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이 있는데 이 반지름이 만약에 나왔어요. R로. 그랬을 때 얘는 사인 법칙을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요 외접원에 접하지 않는 삼각형 여기서는 사인 법칙 자체로 비율은 쓸 수가 있습니다.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는 이하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조심해야 될 게 요 이하는 접하는 삼각형에서의 R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는 그 비율이 사인의 비율이 2R이라고 쓰면 되지만 이 파란색은 접하는 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 R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거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 외우실 때 자꾸 그 분모 분자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사인 A분의 A 좀 더 무거워 보이는 게 아래로 있다는 거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 부분이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떨 때 우리가 이제 뒤에 코사인도 배우겠지만 어떨 때 사인을 쓰고 어떨 때 코사인 법칙을 쓰느냐. 잘못 쓰기 시작하면은 시간을 많이 허비하기 때문에 자, 사인 법칙은 무조건 어떨 때 쓸 수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R이 나왔을 때, 외접원에 반지름이 나왔을 때, 두 번째는 쌍으로 있어야 됩니다. 사인은 쌍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인 A분의 A라고 했을 때 이 쌍이 뭔가 나와 있으면 R이 나와 있거나 쌍의 조건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얘를 구하라든가 아니면 사인 B를 구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쌍을 만들 수 있는 게 조건이 나와야 됩니다. 나중에 코사인 법칙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외접원의 반지름 나오거나 이렇게 마주보는 거, 마주보는 쌍이 나왔을 때 사인 법칙이다. 자, 그럼 문제를 풀면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AB는 8이다. 그러면 얘는 변으로 얘기하면은 AB 중에 없는 거 C가 8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 각 A가 45고 각 B가 15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 BC의 길이를 구하라. 자, 근데 쌍이 안 나왔죠. 근데 각이 나왔을 때는 각이 두 개 나오면 각 C도 당연히 나오죠. 각 C는 이게 60도니까 120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쌍이 나왔죠. 그러면 사인 C분의 C는 그다음에 BC의 길이는 A의 길이를 뜻하는 겁니다. 요거 없는 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sin A 값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in C는 120도니까 60도, 60도랑 똑같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분의 C가 8이죠. 8은 sin A는 45도니까 2분의 루트 2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변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2 없어지고 A는 루트 3분의 8 루트 2죠. 루트 3분의 루트 3을 양변에 분모 분자에 곱하면 8 루트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고요. 2번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 예죠. R이 15란 뜻이죠. 그래서 외접어는 라지 문자로 쓰시면 되고요. 사인 B가 나왔죠. 그다음에 AB의 길이, 얘는 B의 길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주 보는 게 나왔으니까 사인 B분의 10분의 7분의 B는 2R이니까 30이 되겠네요. 그래서 B는 21이 나오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3점은 빠르게 가죠.
반지름이가 R이 5인 원에서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서 BAC가 각 A가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 R이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4분의 파이는 2 루트 2라는 게 나왔고 3분 BC. BC는 A의 길이를 타는 거죠. 자, 그리고 얘가 사인 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인 법칙 이용하면 2분의 루트 2분의 A는 2R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5 루트 2가 나오겠습니다. 2번 당근의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다. R이 나왔네요. 사인 법칙입니다. AC의 길이가 5다. 그럼 얘는 B의 길이가 5입니다. B가 5고 각 ABC 각 B죠. 각 B에 얘가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를 구하랬으니까 R이 나왔고 BB 마주보는 게 나왔죠. 사인 법칙입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 분의 5는 2R. 사인 세타는 8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점짜리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자, 각 A가 2분의 파이보다 크다. 둔각삼각형이라는 얘기죠. A. 그리고 ABC의 꼭지점 A에서 BC가 있는데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그랬을 때 AB 대 AC가 루트 2 대 1이니까 루트 2K, K라고 쓰면 되죠. 그리고 AH가 2다. 그랬을 때 삼각형 ABC 외접원 나왔죠? 그러면 얘가 R이 나오는 거니까 R 제곱 파이가 50파이. 그러니까 R은 루트 50, 그러니까 5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BH의 길이를 구하라. BH, 얘가 X인 거죠. 자, 그러면 R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인데 어떤 걸 쓰느냐? 요 지금 각이 나와 있는 게 지금 없죠. 그렇죠? 각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얘가 단순 문제보다 첫 번째 지금 사인 법칙은 분명히 쓰는 거예요. R이 있으니까 사인 법칙인데 마주 보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마주 보는 게 지금 숫자 나온 게 얘하고 얘가 나왔죠. 그럼 얘하고 마주 보는 걸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얘를 찾거나 얘를 사용하거나 얘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쓰면은 사인 C분의 루트 2K가 나오죠. 얘는 삼각형이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요 큰 삼각형 요 하늘색을 보면은 사인 B분의 K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직각이라는 거 하나 나왔고 직각이 나왔고 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를 좀 써먹어야 되는데 직각삼각형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 이거 기억하십니다.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딱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무조건 피타고라스를 쓰거나 아니면 삼각비 자체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사인 C라는 게 나왔잖아요. 사인 C.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 2번 직각이 나왔으니까 얘로 사인 C를 다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인 C는 얘가 2R이었죠. 2R. 그럼 사인 C는 피타고라스의 삼각비로 하면은 빗변 K분의 마주보는 거 2가 되죠. 그래서 요 식이 있고 사인 C로 보면은 요 식이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다시 좀 보면은 2R이 10루트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식을 하나 만들고 갈 수가 있어. 1과 2에서 우리가 사인 C는 1번에서 10루트 2분의 루트 2K 에서 10분의 K죠. 그다음에 2번에서 사인 C는 K분의 2였으니까 얘가 같다고 놓으면 K분의 2가 같다고 보면 K제곱이 20이죠. 그러니까 K는 4, 5, 20, 2루트 5가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게 BH 길이를 구하랬죠. BH. 그럼 K가 나왔으니까 BH랑 관련된 게 얘도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은 뭐 한다? 피타고라스나 삼각비를 쓰면 되는 건데 여기서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쓰면은 루트 2K가 2 루트 5니까 루트 2 곱하기 2 루트 5의 제곱 얘는 2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40이 되고 4가 되고 x제곱. 그래서 x제곱은 36이 나와서 x는 6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조건이 나왔을 때 R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사인 법칙. 수투에서는, 아니, 수원에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외접한 R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뭐 한다? 피타고라스나 삼각비를 무조건 쓴다. 그래서 이 직각을 보고 공통된 C를 찾아서 연립을 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아니면 조건이 나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행위를 정리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각 ABC가 2분의 파이 90도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나왔습니다. 이거 나오면 두 개 중에 하나 써야 된다 그랬죠. 피타고라스나 아니면 삼각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보는 순간 이게 떠오르셔야 되고 A의 내접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 얘는 라지 알로 쓰지 말고 스몰 알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얘가 3이다. 그러면 직각을 접하는 부분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얘가 3이 되고요. 3, 3, 3 되겠죠. 그다음에 DB 길이가 4다. 요 길이가 4라고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 ADC 요거에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R을 알아야 되겠죠. 결국은 얘가 사인 법칙을 한 번은 최소한 이용해야 되는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건이 3하고 4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직각이라는 거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 4를 왜 줬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 이 3이라는 건 뭐 반지름이니까 갑자기 이 4를 왜 줬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길이를 얘를 h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1이라는 거. 그럼 요 부분 갖고 구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거를 직각삼각형이든 삼각형이든 그려보시는 거죠. 그럼 얘가 의미가 있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직각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또 직각삼각형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각도가 AD라는 이 삼각형을 물었을 때 이 각도가 지금 똑같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 각하고 요거를 D라고 하겠습니다. D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 AOD하고 삼각형 조그만 거 ODH라는 거는 결국은 이 각이 같은 거죠. 요 각이 같고 직각이고 직각이고 해서 닮음입니다. 얘가 닮음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숨어 있는 이 그림을 조건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부터 힌트를 얻어야 되냐면 항상 조건을 왜 줬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무조건 연관을 시켜서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보고 이거를 생각해 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도형 같은 문제 나왔을 때는 자, 그러면 닮음이니까 닮음비기 때문에 얘가
1일 때 3이니까 결국 닮은 비가 3대 1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AD의 길이가 3배니까 9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3이 나오고 3이 나오고 그러면 얘가 네 접원일 때는 가계이등분선이고 요 길이가 접선이기 때문에 같다는 거죠. 자, 우리가 중3-2에서 나온 걸 다시 잠깐 설명해 드리면 기억 안 나시는 분을 위해서 이 접선 중3-는 딱 세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현피, 접선, 그다음에 호각. 이렇게 딱 세 단어로 할 수 있는데 원이 나온 거는 현이 나오면 무조건 피타고라스 쓰셔야 되고 접선이 나오면 길이가 같다는 걸 쓰셔야 돼요. 이 조건을 쓰셔야 되고 호나 각이 나오면 호와 각이 정비례한다는 거. 그리고 호가 같으면 각이 같다라는 거. 이걸 하시면 돼. 지금 여기서 접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같다는 거. 이거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999 얘는 모르니까 A라 그러고 여기서 여기까지 직각이 되는 요 부분까지가 A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까지는 3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 조건을 A를 구하기 위해서 조건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식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억하셔야 문제를 하나씩 풀어 나갈 수 있어요. 직각삼각형의 삼각비가 아니니까 각도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니고 길이 그리고 삼각 B를 묻는 문제가 아직은 없으니까 얘는 피타고라스로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변이 9 플러스 A니까 얘의 제곱은 다른 변 A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1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A제곱 없어지고 얘는 18A 플러스 9 곱하기 11, 얘는 6A 플러스 9 플러스 144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80이 돼서 얘는 63이 되고 9하고 더하면 72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넘어가면 얘는 12A가 되니까 결국 A는 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A가 6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왜 저번에 넓이를 구하라 그랬을 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삼각형 ADC는 우리가 구한 이게 지금 직각이니까 9 플러스 A는 지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외접원이냐면 삼각형 ABC 외접원의 지름입니다. 얘의 지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R을 구했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 파이 R 제곱해서 풀면은 오류가 됩니다. 얘의 외접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R은 ABC의 외접원의 R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면 ADC의 넓이를 알기 위해서 얘를 지름을 하려면 결국 삼각 B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되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하려면 우리가 세변의 길이를 일단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AD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AD는 세변을 알기 위해서 AD는 우리가 피타고라스로 또 구할 수 있죠. AD의 제곱은 왜냐면 이렇게 나눠진 거에서 요 아래 게 또 직각삼각형이니까 AD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는 144 더하기 16. 그러면 150, 160이 되네요. 그래서 AD는 4루트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AD는 4루트 10이라는 값을 얻었고요. 그러면 이제 사인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각을 좀 알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각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이 C라는 각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겠죠. 그럼 사인 C를 한번 구해 볼게요. 사인 C는 얘도 직각삼각형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직각삼각형에서 구하면
얘는 빗변이 15분의 마주보는 변이니까 12가 돼서 얘는 5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C도 5분의 4를 알았습니다. 그럼 사인 C와 AD의 길이라니까 마주보는 걸 알았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형 ADC에서의 사인 법칙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사인 C분의 선분 AD 얘가 마주보는 거니까 얘가 2R인데 이 부분이 5분의 4분의 AD가 4분의 루트 10이었죠. 그럼 약분되고 얘는 5 루트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구하는 얘가 ADC의 지름이 되겠죠. 지름. 얘가 지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반지름은 R은 2분의 5 루트 10인 거죠. 그러면 파이 R 제곱을 하면 얘는 4분의 25 곱하기 10 해서 2를 하고 5죠. 5가 되고 2가 되니까 2분의 1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이까지 붙이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4번에서는 아무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두 개가 있었어요. 삼각형에서 내접하는 거에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ADC를 구하기 때문에 이 AC의 길이가 지름이 아니다. 여기서는 그 조심하시고 아, 닮음을 이용하는 거 사용했고 그다음에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를 썼다. 피타고라스 썼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보죠. 이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에 내접한다. 그러니까 얘가 외접원인 거죠. 외접원이 나오고 반지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라지 R이 6이라는 거 나왔죠. 그러면 이거 나오는 순간 뭘 써야 된다? 무조건 사인 법칙 이용하는 거 자동으로 나와야 되고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을 보죠. AB하고 AB, DC 루트 3 루트 3, 그 다음에 BD가 8 루트 2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부분 때 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하자. 결국 S를 구하라는 거죠. 요거의 값을 구하라니까 S를 구하는데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가 사인 값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변의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R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내접하는 삼각형의 모든 사인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쪼개진 것 중에 요 A를 구해보죠. 그러면 사인 A분의 마주보는 게 8루트이죠. 8루트가 2R인데 R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10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각 A 값은 못 구하지만 sin A 값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분의 8 루트 2니까 얘를 4로 나누면 3분의 2 루트 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는 못 구하죠. 그렇지만 sin 값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sin 값을 구했을 때 이 넓이를 구하려면 결국은 길이하고 높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을 직각삼각형을 수선의 발을 내려보겠습니다. 어차피 높이는 알아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든 삼각형 두 개를 구하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얘를 H라고 놨을 때 결국 우리가 필요한 거는 첫 번째 필요한 거는 BH의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BH의 길이를 알려면 결국은 뭐를 이용해야 될까? 빗변의 길이는 알고 우리가 사인 값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BH의 길이는 우리가 사인 값을 이용해서 빗변 곱하기 즉 3루트 2 곱하기 3루트 3 곱하기 사인 A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3루트 3 곱하기
3분의 2 루트 2니까 3, 3 약분되고 2 루트 6이 사인 A란 BH 값을 안 거죠. 그래서 BH의 길이, 높이를 알았어요. 이 사각형의 높이를. 자, 그러면 이제 이 AD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 AD의 길이를 직접 구할 수는 없고 직각삼각형이 아니니까 그러면 먼저 AH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얘를 먼저 구하지 말고 AD의 AH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죠. AH의 길이는 B변 곱하기 즉 3루트 3 곱하기 코사인 A가 되는 거죠. 그럼 코사인 A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삼각비가 하나 나오면 삼각비가 한 개 있으면 다른 삼각비도 변비가 하나 나오면 다른 변비도 다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코사인 A 값도 구할 수 있는 거죠. 뭐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3, 그다음 마주보는 게 2 루트 2였으니까 9에서 8 빼면 1이 되네요. 그래서 코사인 A는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이게 3분의 1이기 때문에 루트 3이 나오는 거죠. 결국 H가 루트 3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BHD만 구하면 되는 거죠. 얘 길이를 구하면 자동으로 BC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니까 여기도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HD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HD를 구하면 얘도 삼각비로 구할 수 있죠. 요 부분을 뭐 세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타. 그러면 일단 먼저 사인 세타를 구해야겠죠. 왜냐하면 원에 내접하는 게 있으니까 사인 세타분의 3 루트 3 얘가 2R이었잖아요. 2R이 10인 거죠. 그러면 결국 사인 세타도 역시 12분의 3 루트 3에서 4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가 값이 나왔죠. 그러면 결국 HD도 얘랑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 되죠. HD의 길이는 빗변이 8루트 어 8루트 2죠. 8루트 2. 8루트 2 곱하기 사인 코사인 값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4분의 16에서 3을 뺀 거니까 루트 13이겠네요. 그렇죠? 4분의 루트 13이 되죠. 그럼 약분돼서 2에서 얘는 2 루트 26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AD 길이도 나왔습니다. 써줘서 2 루트 2 이렇게 나왔죠. 2 루트 26. 자, 그래서 얘가 2 루트 26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빼려고 보니까 루트고 루트니까 얘가 빼지면 요 BH도 구할 수 있지만 좀 복잡해지죠. 그러면 한번 사다리꼴을 그대로 그냥 구해 보겠습니다. 사각형으로 구해보죠. 사각형 ABCD는 2분의 윗변이 뭐냐면 어, 2 루트 26에서 빼기 루트 3을 한 거죠. 얘 더하기 그다음 아랫변은 2 루트 26에서 플러스 루트 3을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높이가 우리 아까 구했죠. AH가 3이라고 루트 3이라고 구했죠. 이게 아니죠. BH죠. BH 2 루트 6이네요. 여기 있네요. BH가 2 루트 6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계산이 안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돼서 이렇게 되고요. 얘가 4 루트 26인데 2가 약분돼서 결국은 루트 26 루트 2에서 2 루트 26 곱하기 2 루트 6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결국은 4 루트 6을 곱하면 6, 6이 36, 6이 12, 156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얘가 S인데 S의 제곱에 13을 나누라 그랬으니까 얘는 13, 그다음에 4, 4, 16 곱하기 156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얘가 26이니까 결국은 얘는 6 곱하기 요 156이라는 거는 6 곱하기 2 곱하기 13으로 돼 있는 거죠. 2 곱하기 13. 그럼 13이 약분되고 얘는 16 곱하기 12가 되겠네요. 그러면 16 곱하기 11하면 6이 12, 32, 16 해서 19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